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이제 학수고대하던 또 재료가 나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인터넷 은행에 대한 네. 재료가 나오지 않았다면은 저는 이제 위계 종목으로 드릴 수 있을 만큼 좀 위험한 자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사실 있을 것 그동안 같아요. 언급이 많이 됐어요, 위계 종목으로.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그래서 실제로 상당히 좀 위태로운 상황들이었어요.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은 계속적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계속 유지가 되거나 오히려 감소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를 좀 늘려나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재무제표를 한번 보면서 좀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 2015년에 3조 2천억 원, 그리고 16년에 4조 원, 그리고 27년에 4조 6천억 원. 그러니까 매출액은 계속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근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거의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1조 1천억 원대를 유지가 되면서 이 나머지 지금까지 벌어놓은 자금들은 어디로 간 거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가 이제 장기적인 플랜을 가져갔었습니다. AI라던가 핀테크. 그러니까 네이버 하면 우리가 다 바로 떠오르는 것들이 국내 1위 포털 사이트 업체. 그러니까 이 포털 사이트 업체에 만족하지 않고 이 국내 글로벌 종합 ICT 업체로 성장하기 위해서 미래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진행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한 3년을 계획을 잡고 이제 투자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 대만이라던가 일본의 인터은행이 이제 설립을 한다라는 내용들이 또 나오면서 예상보다 조금 더 빠르게 긍정적인 또 재료가 나오지 않았었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국내에도 은산분리 규제가 좀 완화가 되면서 사실 네이버가,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내 카카오뱅크라던가 K뱅크를 좀 이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인터은행을 설립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 해외 시장 쪽에서 먼저 진출을 한다라는 것들은, 지금 중국 같은 경우를 보면 거의 현금이 없죠. 현금을 안 쓰죠. 그러니까 동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알리페이처럼 이 QR코드로 네. 거의 다 결제를 해요. 네. 실제로 이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시는 분들도 QR코드로 어머.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중국 갔다 온 분 얘기로 들어보니까 네. 그만큼 이제 동전 없는 사회가 빠르게 진행이 돼가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처럼 카드를 또 많이 이용하는 국가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카드와 그리고 이제 핀테크 기술을 접목을 시켜서 해외 시장 쪽에서 인터은행 그리고 이제 제3결제 시장까지 뚫어줄 수 있을 만한 재료가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위계 종목으로 드릴 수 있었을 만한 시점이었어요. 왜냐면 21선을 뚫지 못하고 이제 외바닥을 형성을 했었는데, 네. 자, 쌍바닥을 형성을 하고 바로 우리가 이제 인터넷은행에 대한 재료가 나오면서 급반등을 해줬죠. 사실 우리가 이 동그라미 친 구간에서는 쉽게 진입을 하지 못합니다. 얘가 과연 바닥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의문스러웠던 거죠. 왜냐면은 외국인이라던가 기관들이 이 액면 분할 이후에 계속적으로 공매도를 쳤기 때문에 개인들이 사는 건 사실 좀 위험한 포지션이었어요. 근데 인터은행 설립에 대한 재료가 나오면서 기관들이 대거 또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61선을 돌파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고, 만약에 돌파해준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적금 모은다라고 생각하면서 조금씩 모아나가도 되는 종목이 바로 네이버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불과 최근까지만 해도 위계 종목의 이름을 올렸지만 인터넷 은행의 그런 해외 진출, 이러한 부분이 네이버의 주가를 정말 무섭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61선의 돌파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앞으로의 매매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